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 기계 기사 연력학 9번째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먼저 냉동 사이클과 관련한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은 약 평균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연력학 출제 비중을 따졌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문제를 분석해보니 특정 연도에 좀 몰려서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 기본 개념과 사이클 구성을 좀 이해를 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출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먼저 냉동기와 열 펌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은 제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발기에서 이렇게 증발기에서 이제 저온계에서 이렇게 QL만큼 열량을 뺐고 그게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응축기로 보내주면 응축기에서는 고열온으로 이렇게 QH만큼의 열량을 이렇게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를 다시 이제 팽창 밸브에서 등 엔탈피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증발기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는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저희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알다시피 이제 저온체에서 이제 열을 뺏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름철을 생각을 하면은 방 안의 실내 온도를 뭐 28도, 26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실내 온도를 이렇게 실내 온도의 열을 뺏어줘야 되겠죠, 증발기에서. 그리고 그 열을 이제 고온체로 그 방출한다라는 의미가 여름철에 이제 외부를 생각하면 외부의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덥습니다. 뭐 35도, 36도 이상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고온체로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냉동기나 뭐 에어컨, 냉장고는 이렇게 저온체에서 열을 뺏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열 펌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뭐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응축기에서 이제 그 고열온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QH의 열량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냉동 사이클은 여기 이제 나타낸 것처럼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의 어떤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냉동 사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기와 열펌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볼 텐데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열원에서 이제 열을 빼앗아서 고열원으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 형태이고 열, 열펌프는 이렇게 고열원에서 열을 빼앗아서 이렇게 저열원으로 이제 뱉는 형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열펌프는 비슷한 사이클 구성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냉동기는 뭐 여름철에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냉동기와 열펌프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성적계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적계수는 이제 입력분의 출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라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출력은 이제 그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열원에서 이제 흡수한 열량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1분의 이제 QL이 되고 1은 당연히 이제 고열원의 열량 마이너스 저열원의 열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공부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열 펌프 같은 경우는 입력은 똑같이 1이 되겠지만 출력은 그 고열원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QH가 되고 동일하게 QH-QL은 QH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계수는 1 플러스 다시 이제 그 냉동기의 성적계수를 입실론이라 했을 때 하고 열펌프의 성적계수를 입실론 다시라고 했을 때 입실론 다시는 1 플러스 입실론이 나온다. 이 부분은 시중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저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또 시험에 실제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동력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효율은 항상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받은 일 대비 얼마만큼의 출력이 일어났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적계수는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열 펌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식을 보시면은 성적계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QH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QL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어떻게 성적계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에서 이제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출로 뭐 이렇게 다시 문제를 보여주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르노 냉동기 다시 말해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역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이제 그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르노 냉동기도 동일하게 가역 등온 과정과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냉동기 또한 이제 성적계수가 가장 크게 나오는 냉동기겠죠. 그래서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V 선도상에서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랬을 때 1번에서 2번 이 과정은 이제 압축기 과정이 될 거고 고열원으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 이 부분은 응축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4번 과정은 팽창 밸브, 그 다음에서 4번에서 1번 과정은 이제 저열원에서 이제 열을 흡수를 하는 과정인데 증발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카르노 사이클은 이제 증발기에서는 이렇게 등온 팽창, 압축기에서는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는 등온 방열, 팽창 밸브에서는 단열 팽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PV 선도나 TS 선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르노 사이클의 성적 계수는 이렇게 1분의 QL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렇게 열량은 온도에 관한 함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은 그 카르노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이렇게 TH-TL 분의 다시 TL이 됩니다. 그래서 QH-QL분의 QL이 이제 그 냉동 사이클의 성적 계수를 구하는 일반식인데 이게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Q 대신 이렇게 온도에 관한 함수로도 정리가 된다. 유도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펌프는 동일하게 이렇게 그 QH 대신 이제 QL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역 브레이튼 냉동기, 공기 냉동 이상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기, 브레이튼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정확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 브레이튼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정확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튼 사이클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기 냉동 이상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PV 선도와 TS 선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열을 흡수하는 증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팽창한 그 냉매 가스를 이렇게 압축해주는 이제 압축기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압축된 그 냉매를 이렇게 그 응축기로 보내면 응축기에서는 다시 이제 고열원으로 이제 그 열을 방출하고
다음에 팽창기를 통해서 다시 등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응축기와 증발기는 정확 과정인데, 정확 과정에서의 열량은 엔탈피 변화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QH는 여기 이제 H2와 H3를 비교했을 때 H2의 이제 엔탈피가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H2-H3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방출한 열량 QH는 CP 곱하기 T2-T3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L은 이렇게 당연히 이제 1번이 4번보다 이제 엔탈피가 높겠죠. 따라서 흡수한 열량 QL은 H-H4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합 과정은 이제 그 정합 비열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CP 곱하기 T1-T4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기와 팽창기는 이제 단열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의 1은 이렇게 엔탈피 변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압축기에서 발생한 1을 WC라고 하면 WC는 CP 곱하기 T2-T1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그 엔탈피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T2-T1을 해야지 그 압축기에서 1을 구할 수가 있고, 팽창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3번에서 4번 과정을 가면서 이렇게 2를 방출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3-H4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1은 이렇게 WC-WT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열 과정에서의 온도와 압력에 관한 그 비열비식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부분은 그 이상기체 관련된 방송 내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무선 녹음으로 제가 먼저 올렸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유선 녹음으로는 아직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연력학 그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면은 그 부분도 다시 제가 음성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이렇게 일반식이 되고요. 그래서 W넷분의 QL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W넷는 이제 이걸 이용을 하고 QL은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이제 동일하고 여기 이제 QH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인데, 랭킨 사이클의 이제 역사이클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pH 선도, TS 선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선도의 임계 선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한데 주먹으로 꼭 쥐어 박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일한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단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브레이튼 사이클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변화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1번과 2번 과정은 이게 단열 과정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정 과정은 이렇게 정확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4번 과정은 이렇게 교축 과정인데요. 교축 과정은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축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밸브나 이제 오리피스, 얇은 어떤 관을 통과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좁아지는 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을 교축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교축 과정에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유체랑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유체랑 이쪽에서 나가는 유체는 동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체 상태가 없고 압력이 일정하게 정체 상태가 없이 이렇게 그 정상 유동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Q는 A 곱하기 V, 여기서 V는 이제 속도인데요.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유량이 이제 정상 유동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일정한 유량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다시 이제 이산기체 방정식에서 PV는 Rt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압력 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압력 강화가 일어났을 때 이 압력 강화는 결국은 이제 유체의 에너지로 그대로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밸브의 네크 부분이라든가 오리피스관을 통해 가지고는 엔트로피 변화가 아니라 엔탈피인데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트로피가 아니고 엔탈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등 엔트로피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H3는 H4와 같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등 엔트로피가 아니고 등 엔탈피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 1번 과정은 정압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단열 과정, 정압 과정, 정압 과정, 단열 과정, 다시 이제 정압 과정, 그 다음에 등 엔탈피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 펌프의 성적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사실 문제 푸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실제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매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공부했었던 공업연력학에 나와 있는 냉매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증기 이제 비체적이 작아야 된다. 비체적이 작아야지만 당연히 이제 관 유동을 하면서 마찰 손실이 작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체적이 크면 큰 장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체적이 크면은 이제 냉매를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펌프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체적은 작은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에는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실제 들어가게 되는데, 윤활유하고 어느 정도 이제 희석되는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분리가 되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희석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전도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도성이 높으면은 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 작용이라든가 이제 뭐 스파크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관을 부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식성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HFC 계열의 어떤 냉매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CFC, HFC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화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CFC가 이렇게 보통 프레온 계열의 이제 냉매라고 그럽니다. 기타 이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냉매이고, 지금은 이제 염소 원자가 이렇게 없는 HFC 계열의 어떤 냉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력학에서 나오는 이제 아주 뭐 기본적인 개념인데, 영도씨 물 100kg을 24시간 동안 이렇게 영도씨 얼음 1000kg의 이제 1000kg의 얼음으로 이렇게 냉동시킬 수 있는 열량을 이렇게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음의 융해율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1냉동톤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3320kcal/h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뭐 구성 및 원리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기출로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해드렸고, 실제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정답이 재생기에서는 고열에 이제 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제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 체육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내 체육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이제 전기세가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식 냉동기에는 뭐 냉매로 암모니아랑 뭐 리튬인가 리듐인가 라듐인가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데, 그런 걸 써가지고 순행식 시스템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거죠. 대신 이제 냉동 온도는 뭐 그렇게 낮은 온도까지 이제 낮추는 건 좀 힘들지만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그 고안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육관 이런 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게 뭐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부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관련된 또 전공 서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뭐 작동 유체 이게 냉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상적인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이고, 출구 쪽에 증발기 출구 쪽에서의 엔탈피는 이렇게 되고, 팽창 밸브 출구 쪽에서의 엔탈피는 이렇게 되고, 응축기 입구 엔탈피는 이렇게 될 때 성적 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TS 선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W분의 이제 QL인데 W는 이제 이렇게 QH-QL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확 과정에서의 그 열량은 엔탈피 변화랑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그래서 엔탈피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5.7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도씨와 50도 사이에 작동하는 냉동기의 최대 성능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최대 성능을 나타내는 냉동기는 카르노 냉동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 계수 입실로는 TH-TL분의 이렇게 TL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온도가 실질적으로 이게 TH가 이렇게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 50, 그 다음에 TL은 273.15 플러스 50을 해서 323.15가 나오고, 카르노 냉동기의 그 최대 성능 계수는 6.4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카르노 냉동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의 이제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냉동기의 열량 RT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1RT는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카르노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L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QL이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QL은 50분의 40 곱하기 253.15가 되고,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니까 계산을 하면은 그 흡수한 열량 QL은 202.52kW가 되고요. 1RT가 이제 3.86이니까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냉동기의 흡수한 열량은 약 52.48 냉동톤 R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냉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뭐 환경 문제로 이렇게 CFC가 아닌 HFC 계열의
냉매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냉동기가 냉동기가 열 펌프로 사용됐을 때 열 펌프의 성능 계수는 냉동기의 성능 계수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이렇게 H2-H1분의 여기 H1-H4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4.3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 펌프는 이렇게 저열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열원으로 이제 방출한 열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5.33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 방송 첫 부분에 냉동기의 성적 계수와 열펌프의 성적 계수는 냉동기의 성적 계수에 1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5.3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몇 배냐 물어보는 문제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1.2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냉동기에서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과정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열을 방출을 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응축 과정에서 이렇게 방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도 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실어 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냉동기의 압력 엔탈피 손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성적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성적 계수는 이렇게 고열원에서 방출한 열량 마이너스 저열원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저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Q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H2-H1분의 이렇게 흡수한 열량 H1-H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3.1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가 그 내부가 5도씨이고 외기가 30도씨일 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3kW의 열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3kW의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겠죠. 그게 QL이 3kW가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최소 동력은 얼마냐, 일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카르노 냉동기로 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성적 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온도차는 25, 그 다음에 TL은 이렇게 273.15 플러스 이제 그 5도씨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성적 계수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건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렇게 1분의 QL로 나타낼 수 있는데, QL은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3kW의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를 구하면은 약 0.27kW의 일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이상적인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과정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펌프가 저온 물체에서 이렇게 열을 흡수하고 이렇게 고열원으로 이렇게 열을 방출했을 때 성능 계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성능 계수는 이렇게 그 고열원에서 방출한 열량 마이너스 저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분의 고열원으로 이제 방출한 열량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성적 계수는 3.5가 나옵니다. 성적 계수랑 성능 계수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독특한 문제인데요. 그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계수는 이렇게 고열원 QH-QL분의 이렇게 QL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성적 계수가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QH-QL인데 냉동실에서 흡수 능력이 이제 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은 5 곱하기 이제 1RT가 이제 3.86kW이기 때문에 이렇게 5 곱하기 3.86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고열원으로 이제 방출한 열량은 약 28.95kW인데 여기 보면은 냉동기 구동에 필요한 가솔린 소비율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효율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연력학 초기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력은 이렇게 가솔린의 발열량이 이렇게 43,000kJ/kg 이제 가솔린을 그 집어넣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솔린의 발열량인데 발열량 곱하기 이렇게 소비율을 이제 곱했을 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은 이렇게 QH-QL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44,000 곱하기 그 소비율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소비율을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출력은 당연히 이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28.95 마이너스 저열원의 이제 그 흡수한 열량을 5 곱하기 이제 3.86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초를 이렇게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효율이 이제 2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2가 되겠죠. 그렇게 있을 때 가솔린의 이제 소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4.04kg/H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잘 잡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 문제집에서는 뭐 이걸 뭐 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는 거는 이제 잠깐이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외우다 보면 미처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쭉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냉동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력학 기본적인 개념에서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계수가 이러한 냉동기가 이렇게 열을 흡수를 했을 때 이렇게 동력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일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QL은 이렇게 그 2만 kJ이 될 거고, 이렇게 시간당이니까 이걸 이제 초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36,000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성능계수는 이제 3.2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트 1은 이렇게 1.74 kJ/s인데 kJ/s가 킬로와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필요한 1W 네트는 1.74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엔탈피가 이렇게 되는 냉매가 이렇게 질량 유량이 이렇게 되고, 그 증발기로 들어갔을 때 그 증발기 엔탈피 이렇게 됐을 때 그 냉장고의 냉동 능력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증발기에서는 이렇게 정확 과정으로 실제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증발기에서 이제 흡수한 열량 Q는 그 델타 H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델타 H는 이제 질량 곱하기 그 스몰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질량 유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Q 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80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은 시간당 1520kJ의 열량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냉장고의 냉동 능력은 실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압축기 입구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 그 다음에
출구 온도가 100도씨, 팽창기 입구 온도가 5도씨, 출구 온도가 이렇게 됐을 때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공기의 그 정압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TS 선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적 계수는 이렇게 QH-QL분의 이렇게 QL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정압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서 그 흡수한 이런 이렇게 그 정압 비율을 이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긴 정압 당연히 이제 증발기하고 응축기는 정압 과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흡수한 열량 Q는 이렇게 그 엔탈피 변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과 간행이 없는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 온도가 높을수록 성능 개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 입실론은 QH-QL분의 QL인데요. 여기 응축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QH가 이제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증발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이게 일정했을 때 증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L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분모값이 결국은 작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입실론은 이제 성능 개선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 형태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어떤 냉동기와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 2톤으로 만드는데 이만큼의 일이 필요가 하다. 냉동기의 성능 개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물의 융해율은 이렇게 됩니다.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1분의 이제 흡수한 열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1이 이제 그 180 메가줄이고, 그 다음에 QL은 이렇게 융해율은 334 킬로줄이고, 실제 이제 그 2톤의 얼음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질량은 이렇게 2000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성능 개수는 이제 3.71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 방송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빨리 좀 방송을 올려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를 이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